안녕하세요. 지난 2화에서 고양이 스크래칭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고민이 뭐냐고요? 바로 그럼 뭘 사줘야 하지? 하는 문제였어요. 어제도 한 집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비싼 스크래처 5개를 샀는데 고양이는 왜 하필 그 중에서 제일 싼 걸 긁어요? 이 질문에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정답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던 말부터 점검해 봅시다. 많은 집사들이 한 번쯤은 해본 생각이 있어요. 비싼 스크래처가 품질도 좋고 고양이도 더 잘 쓰겠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10만원대 캐포를 사줬는데 고양이는 옆에 있는 1000원짜리 골판지만 자꾸 긁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가격표를 못 봅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없어요. 이건 프리미엄이니까 써야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죠. 고양이가 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발톱이 이걸로 잘 갈리는가 하는 것뿐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면 이래요. 1000원대 골판지, 스크래처를 무한반복으로 구매해야 하는 집도 있고 10만원짜리 캐포를 사줘도 안 쓰는 집도 있어요. 가격 차이는 최대 100배인데 고양이 선택은 정반대인 거죠. 그럼 뭐가 차이를 만들까요? 그건 고양이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고양이가 정말 보는 3가지 기준은 재질의 질감이에요. 고양이가 발톱을 긁을 때 느껴야 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거칠기라고 부르죠. 골판지를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면 까칠합니다. 고양이 발톱이 이 표면에 박혔을 때 발톱 끝이 정확하게 표면과 접촉되는 느낌을 느껴요. 그게 바로 발톱이 제대로 갈린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골판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프나 3줄은 어떨까요? 거칠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줄 사이에 발톱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고양이가 느끼기에 찢어지는 감각이 아니라 박히는 감각이 되는 거죠. 어떤 고양이들은 이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고양이들은 불편해합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카펫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푹신합니다. 발톱이 카펫 속으로 자국을 남기지만 발톱이 표면을 찢는 느낌이 없어요. 마치 솜에 발톱을 박는 것처럼 느껴져서 진짜 발톱 갈기라는 본능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잘 안 쓰는 거예요. 나무는 딱딱하긴 한데 거칠지 않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거죠.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발톱이 제대로 박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양이들이 나무 스크래처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에요.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할 때 그 스크래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거기 스크래처를 쓰지 않습니다. 신체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이건 고양이의 생존 본능이에요. 야생에서 위험한 나무는 안 올라가는 것처럼 불안정한 곳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처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뭐냐고요? 이걸 들었을 때 흔들리나? 입니다. 무게감이 있고 탄탄한 제품이 고양이에게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저렴한 제품 중에도 튼튼한 게 있고 비싼 제품 중에도 약한 게 있어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크래처도 고양이가 자주 가는 곳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고양이가 긁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스크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 앞에서 긁고 싶은데 거실에만 스크래처가 있다면 고양이는 길을 가다가 벽을 긁을 거예요. 더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요. 고양이의 동선을 생각하면서 스크래처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질별 성격과 선호도의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골판지 스크래처는 대다수 고양이의 선택을 받죠. 시중에 판매되는 스크래처 중 가장 일반적인 재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이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골판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발톱이 정확하게 박히는 느낌입니다. 거칠기가 적절해서 발톱을 효과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서 자주 교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가루가 자주 날립니다.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금방 닳아서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면 새로 사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두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종이가 여러 겹이 겹쳐 있는 제품과 얇은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꺼울수록 더 오래 쓸 수 있고 고양이도 더 잘 씁니다. 로프와 3줄 스크래쳐는 오래가지만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내구성이 뛰어나서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루도 잘 안 날립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줄이 느슨하면 풀려나갈 수 있거든요. 고양이가 강하게 긁다가 줄이 풀려나가면 그걸 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고양이의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로프 내부의 철심입니다. 어떤 제품들은 로프를 고정시키기 위해 철심을 넣어두거든요. 고양이가 강하게 긁다가 철심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발을 다칠 수 있습니다. 카펫 스크래쳐는 깨끗하지만 고양이 호불호 많아요. 세탁이 가능하고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위생적이거든요. 가루도 없고 소음도 적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톱이 제대로 박히는 느낌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섬유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고양이가 그걸 삼킬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카펫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가 안 쓰면 그만입니다. 보기 좋은 걸 사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편한 걸 사줘야 합니다. 나무 스크래쳐는 비싸고 효율성 낮아요. 원목 제품들은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죠.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미끄러운 막대일 뿐입니다. 거칠기가 부족해서 고양이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비싼데 잘 안 쓰면 정말 아깝죠. 또한 무거워서 이동이 어렵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위치를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표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고양이 발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형태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행동으로 판단해보세요. 스크래쳐의 형태도 중요해요. 고양이가 어떻게 긁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직형은 일어나서 팔을 쭉 펼 때 사용해요. 고양이가 벽에 일어서서 팔을 높게 뻗어 긁는다면 그 고양이는 수직형을 좋아합니다. 수직형을 선택할 때는 고양이가 일어섰을 때 양팔을 쭉 펼 수 있으되 고개를 든 상태에서 천장이 아주 가까운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보통 60에서 80cm 정도가 좋아요. 또한 윗부분의 끝이 뭉툭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어딘가에 걸릴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밑바닥이 무거워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판형은 누워서 옆으로 팔을 펼 때 사용해요. 고양이가 누워서 옆으로 스트레칭하면서 긁는다면 평판형이 맞습니다. 평판형을 선택할 때는 고양이가 누웠을 때 다리를 쭉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필요해요. 40에서 60cm 정도가 좋습니다. 너비가 넓을수록 더 편하게 느껴요. 특히 관절 질환이 있는 노령묘에게 평판형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높이를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박스형은 숨으면서 긁고 싶을 때 사용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면서 스트레칭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고양이들은 박스형 스크래쳐를 좋아합니다. 박스형을 선택할 때는 입구가 넓지만 내부는 어두운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부스러기가 밖으로 안 튀게 설계된 제품도 있어요. 이런 게 좋습니다. 박스형 스크래쳐는 침실 근처에 두면 정말 좋습니다. 밤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할 수 있으니까요. 소파형은 편안함을 원할 때 사용해요. 턱을 괴고 쉬면서도 스크래칭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는 고양이가 턱을 괴기 편한 높이여야 합니다. 팔걸이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해요. 거실처럼 편한 공간에 배치하면 고양이가 자주 쉬면서 자연스럽게 긁게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크래쳐도 위치가 나쁘면 안 씁니다.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보호자를 맞이할 때 항상 스크래칭을 한다고 했죠? 2화에서 말씀드렸어요. 현관 앞이 최고의 배치 위치입니다. 특별히 수직형을 추천합니다.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래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에 대한 영역 표시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미 소파나 벽을 긁고 있다면 그 근처에 더 매력적인 스크래쳐를 두세요. 거리가 멀면 고양이는 그냥 기존 습관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는 이게 훨씬 낫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가 긁고 싶은 본능이 솟구칠 때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해요.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깬 직후 고양이들은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침실 근처에 스크래쳐가 있으면 침대 모서리를 긁지 않습니다. 특히 노령묘라면 높은 수직형보다 평판형이 훨씬 편합니다. 힘도 덜 들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거든요. 침실이 2층에 있다면 계단 근처도 좋은 위치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지개를 켜려는 고양이가 그 근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묘 가정에서는 서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스크래쳐를 차지하려는 경합이 일어나는 거죠. 경험상 고양이 수에 한두 개를 더한 개수가 적당합니다. 2마리면 3, 4개, 3마리면 4, 5개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 고양이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캣닙을 뿌리는 데 집중하는데 그것보다 눈에 띄게 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 햇빛이 드는 곳,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 두면 자연스럽게 눈에 띕니다. 그럼 고양이가 자동으로 아, 저기 있네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요. 고양이 체형에 맞는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합니다. 작은 스크래쳐는 고양이가 스트레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발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팔꿈치가 걸린다거나 등을 제대로 펼 수 없으면 고양이는 거기 스크래쳐를 쓰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다른 곳을 찾아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크면 좋겠지? 인데 고양이는 다릅니다. 너무 크고 광활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마치 사람이 너무 큰 공터에 서 있으면 불안한 것처럼요. 고양이도 적절한 크기감을 원합니다. 수직형이라면 고양이가 일어섰을 때 양팔을 쭉 펼 수 있으되 고개를 든 상태에서 천장에 아주 가까운 정도가 좋습니다. 보통 60에서 80cm 정도예요. 평판형이라면 고양이가 누웠을 때 다리를 쭉 펼 수 있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40에서 60cm 길이가 좋아요. 고양이 개별 사이즈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작은 고양이면 조금 작게, 큰 고양이면 조금 크게요. 가격대별 선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많은 집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1,000원대 스크래쳐는 처음 고양이를 키우거나 고양이의 선호도를 모를 때 이걸 추천합니다. 비싸지 않으니 여러 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고양이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주 교체해야 하니 가성비도 최고입니다. 1,000원대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품질 좋은 1,000원대 제품도 많아요. 두께가 있고 화학 냄새가 안 나고 안정성이 좋으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10,000원대 스크래쳐는 고양이의 선호도를 알았을 때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을 때 이걸 추천합니다. 재질이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합니다. 1,000원대보다 2, 3배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덜 들 수도 있어요. 10,000원 이상 고가 스크래쳐는 여기서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싼 제품이 반드시 고양이의 입맛에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1,000원대 스크래쳐를 여러 개 사서 고양이가 선택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별히 고양이가 특정 형태를 좋아하거나 특정 재질만 쓰는 걸 확인했을 때 고가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고양이가 스크래쳐를 안 쓰는 진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캣닙이 없어서? 아니에요. 캣닙에 반응하지 않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캣닙을 뿌렸다 해도 스크래쳐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소용없어요. 캣닙은 보조일 뿐 결국 스크래쳐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 개를 사줬는데도 안 쓴다? 그럼 고양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양이가 현재 자주 긁는 곳의 재질과 형태를 보세요. 벽이라면 거칠고 수직이고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골판지 수직형을 시도해 보세요. 소파라면 아마 평판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다? 이게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좋은 스크래쳐도 위치가 나쁘면 안 씁니다. 현재 스크래쳐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고양이가 자주 가는 곳에 있나요? 고양이가 현재 뭘 긁고 있나요? 벽, 소파, 카펫, 목재. 그 재질이 고양이의 선호도입니다. 그 재질과 비슷한 스크래쳐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성공하면 원하는 재질의 스크래쳐를 계속 주면 됩니다. 1,000원대 골판지 스크래쳐부터 시작하세요.
고양이가 그걸 쓰면 같은 종류를 계속 주면 됩니다. 안 쓰면 다른 형태나 재질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진짜 선호도를 찾는 거예요. 현재 스크래쳐가 있는데 고양이가 안 쓴다면 위치를 옮겨보세요. 현관 앞, 침실 근처, 거실 한가운데, 고양이가 자주 가는 계단 옆 등 다양한 위치를 시도해봅시다. 배치만 바꿔도 갑자기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직형을 안 쓴다면 평판형을 시도하세요. 박스형도 있고요. 고양이의 몸 사용 방식을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어떤 고양이는 수직을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는 평판을 좋아합니다. 골판지 스크래쳐는 썼는데 로프는 안 썼다면 로프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골판지나 카펫으로 돌아가세요. 고양이가 선호하는 재질을 찾은 다음에는 그 재질의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봅니다. 소파 바로 옆에 골판지, 평판형 스크래쳐를 두세요. 소파를 사용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크래쳐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파 커버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면이나 폴리에스터 재질의 커버는 거칠기가 골판지보다 적어서 고양이가 덜 선호합니다. 벽을 계속 긁어요? 벽에 수직형 스크래쳐를 설치하세요. 가능하면 고양이가 벽을 긁는 정확한 위치에 말이에요. 벽에 직접 설치하는 수직형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그곳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구 여러 곳을 긁어요? 이건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쳐 개수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배치 위치도 다양화하세요. 현관, 침실, 거실, 각 방마다 스크래쳐를 두는 거죠. 또한 고양이의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해보세요. 환경 변화가 있었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나? 외부 소음이 늘었나?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자기 마음대로 긁어요? 새끼 고양이는 아직 선호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저가 스크래쳐를 배치해두고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하세요.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는지 관찰하면 선호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호도에 맞춰 스크래쳐를 구성하면 됩니다. 노령묘가 있어요? 노령묘는 높이를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평판형 스크래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표면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기도 해요. 로프형도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또한 침실 근처에 배치해서 밤에 편안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볼게요. 1화에서 배운 건 뭐였나요? 스크래칭이 고양이에게 정말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2화에서 배운 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고양이의 스크래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3화, 즉 지금 배운 건 뭐냐고요? 올바른 스크래쳐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법이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가 편한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못 푼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크래쳐도 줬고 배치도 제대로 했는데 고양이가 자꾸만 가구를 긁는다? 혼자만 스트레스로 끝없이 스크래칭한다? 발톱 때문에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어요. 혹시 네일캡이라는 걸 아세요? 고양이 발톱에 씌우는 작은 커버 말이에요. 그리고 발톱 제거 수술. 이런 방법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위험한 걸까요? 4화에서는 정말 불편한 진실들을 다룰 거예요. 발톱 제거 수술이 왜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금지됐는지 아세요? 네일캡을 씌워주는 게 정말 동물학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의 방법을 고양이에게 강요했다면 4화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이 주제로 고민합니다. 가구를 지킬 것인가, 고양이의 자유를 존중할 것인가? 그 답을 4화에서 만나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4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시청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 아을까요? 결국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고양이의 선호도를 먼저 파악하세요. 비싼 게 아니라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둘째, 위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좋은 스크래쳐도 위치가 나쁘면 소용없어요. 셋째, 형태와 크기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편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해요. 넷째, 저가 제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고양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 이 영상의 팁 하나를 당장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고양이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스크래칭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입니다. 다음은 사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양이와 진정한 공존을 만들어가요. 그럼 사화에서 만나요.